신사숙녀 여러분, 스시한입 마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스시맨은 여러분을 위해 마술을 준비했습니다. 도마 위에 버터가 보이시죠? 수리수리 마술이 엿! 분명 버터였는데 생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웬 마술이냐고요? 오늘의 주인공이 마술처럼 반전의 서사를 한가득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녀석은 살이 버터처럼 녹아내리고 불이 붙을 정도로 지방이 많아서 버터피쉬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 눈치채셨나요? 바로 은대구입니다. 오늘은 은대구가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어떤 마법 같은 반전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은대구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은대구, 이름에는 대구가 들어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구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남남이죠. 대구는 대구과, 은대구는 은대구과. 이름만 비슷하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른 집 식구입니다. 은대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잡히지도 않아요. 알래스카와 같은 차가운 북태평양 심해에 분포합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북태평양 어부들한테 이 생선은 그야말로 골칫거리였습니다. 당시 어부들이 노리던 건 할리벗이라 불리는 2m 넘는 값비싼 광어였죠. 그런데 심해에 낚싯줄을 던지면 잡혀야 할 광어는 안 잡히고 이 녀석이 원치도 않게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팔리지도 않는데 잡으면 자리만 차지하고 비싼 광어를 못 싣고 오니 그냥 다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양만 수백만 파운드가 됐죠.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생선은 누군가에게는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1868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건너간 일본 이민자들이 있었는데요. 고향을 등지고 낯선 땅에서 낯선 음식을 먹어야 했던 사람들, 이 이민자들이 싸고 기름진 생선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은대구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해외에서 고추장과 김치를 찾듯 일본 이민자들은 일본에서 가져온 미소된장을 은대구에 발라서 먹었습니다. 낯선 생선을 고향의 맛으로 길들인 것인데요. 이게 바로 은대구 미소야끼의 시작이 된 거죠. 버려지던 생선이 이민자의 손에서 새 생명을 얻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상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은대구가 안 팔렸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은대구의 본명은 블랙허드, 한국어로 바꾸면 검은 대구죠. 이름이 대구라고 불리니 대구 식감을 기대하고 샀던 손님이 집에 가서 구웠더니 웬걸요? 기름이 철철 흘러내렸던 겁니다. 분명 대구라고 써 있었지만 대구가 아니었던 거죠. 이게 무슨 대구야 하고 환불하고 나가고, 반대로 기름지고 풍부한 생선을 찾는 사람은 대구라는 이름만 보고 퍽퍽하겠다 싶어 처음부터 쳐다도 안 보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벌어지는 자원을 어떻게든 상업화하여 이윤을 만들어야 했던 절실한 상황에서 결국 1916년 미국 수산국이 은대구 이름을 변경합니다. 블랙호드에서 세이블피쉬로 말이죠. 세이블은 유럽 왕족과 귀족들이 쓰던 최고급 검은 단비 모피예요. 가장 비싸고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고급스러운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은대구에 갖다 붙이고 은대구의 맛과 가치를 알리자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여기서 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이 녀석의 마법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민자의 보존식이었던 은대구는 훗날 또 다른 곳에서 노부 마츠이사라는 셰프의 손길을 만나며 운명이 바뀝니다. 1987년 도매시장을 기웃거리며 가성비 재료를 찾던 중 알래스카에서 봤던 은대구를 발견하고는 요리 실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버리힐즈 마츠이사 레스토랑에서 미소 은대구를 시그니처로 세상에 내놓게 되죠. 뉴욕과 LA 최고급 오마카세가 이 맛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이 은대구는 세계 파인다이닝의 지형을 바꾸는 프리미엄 식재료로 변신합니다. 그럼 이제 이 마법 같은 은대구를 본격적으로 손질해볼까요? 그런데 칼을 대기 전에 꼭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은대구는 알래스카나 캐나다 연안에서 잡히는 그 순간 영하 40도 이하로 꽁꽁 급속 냉동돼서 들어오거든요.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최고의 신선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조리 전에 반드시 해동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냉장고에 하루 꼬박 넣어두고 천천히 녹이는 거지만, 이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응급조치가 하나 있죠. 바로 40도 염수 해동법입니다. 물 온도를 딱 40도에 맞추고 소금을 바닷물 농도로 짭짤하게 풀어줍니다. 여기에 은대구를 넣고 10분 내외로 겉면에 얼음기만 빠르게 싹 녹여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해동지에 감싸 냉장고에서 서서히 해동시키면 반나절 이상 걸릴 시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금물 덕분에 맛있는 육즙은 덜 빠져나가고 그 연한 살결은 기분 좋게 단단해지거든요. 바쁜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이 또한 마법 같은 일석이조의 비법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생선 손질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심 1500m에서 올라온 생선이거든요. 빛도 닿지 않고 수온은 빙점에 가깝고 수압은 어마어마한 그 심해에서 이 생선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온몸의 지방을 꽉꽉 채워넣는 거였습니다. 그 지방 덕분에 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서
칼 한번 잘못되면 살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먼저 날카로운 지느러미부터 가위로 싹 정리해 줄게요. 비늘이 작고 촘촘해서 눈에 잘 안 띄지만 비늘칼로 쓱 밀어낸 다음 칼날로 한 번 더 긁어냅니다. 껍질 사이에 낀 점액질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 숨어있는 비린내를 싹 잡을 수 있습니다. 배를 갈라줍니다. 은대구는 내장이 제거된 후 급냉동을 시켜서 오기 때문에 내장을 제거하는 과정이 없어요. 대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살이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살살 다뤄주세요. 이제 뼈와 살을 분리할 건데요. 칼끝으로 뼈를 타고 가면서 조심스럽게 분리해주세요. 살은 연어보다 단단한데 지방이 많아서 칼이 들어가는 대로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살을 분리할 때는 칼질을 최소한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뼈를 탔다고 느껴지면 한 번에 쭉 이어갑니다. 척추까지 왔으면 그냥 잘라서 제거해줍니다. 은대구는 냉동으로 들어오다 보니 해동하고 나면 뱃살 쪽이 많이 약해져요. 갈빗대를 칼로 살짝 끊어주고 갈빗대를 제거해줍니다. 은대구는 갈빗대가 깊게 박혀있지 않아서 중간 이 부분까지만 칼이 들어간 뒤에 손으로 부드럽게 뜯어내면 귀한 뱃살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냉동이라서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근막도 조심스럽게 제거해주고요. 어우, 역시 몸집이 크다 보니 기생충도 발견이 됐네요. 이런 것들은 잘 제거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은대구를 활용해서 조림과 솥밥을 위해 은대구를 큼직하게 썰어보겠습니다. 칼이 들어가는 모습만 봐도 이 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느껴지시죠? 토막을 낸 대구의 살입니다. 그냥 썰기만 했는데 벌써부터 맛이 기대되는 비주얼입니다. 이제 소금을 뿌려서 수분을 정리해 줄 건데요. 필레를 뜬 전체로 하기도 하고 토막을 내서 소금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쟁반에 소금 뿌려주고 은대구를 올리고 위에 다시 한번 소금을 뿌려줍니다. 20분 기다릴게요. 단순한 간 맞추기 작업이 아닙니다. 삼투압의 마법으로 불필요한 수분과 잡내는 쏙 빼내고 무르던 살결을 훨씬 단단하고 응축되게 만들어주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보세요. 소금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은대구살의 질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20분 지나면 소금을 씻어주고 해동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이제 이 은대구의 운명을 바꿨던 하와이 이민자들의 레시피 미소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이제 은대구구이 미소 된장 소스는 미소 된장, 미림, 사케를 4대 1대1 비율로 섞어줍니다. 여기에 단 것을 좋아하면 설탕을 넣기도 하고 다시마를 넣어서 숙성을 한 뒤에 사용하기도 하고 유자 껍질을 넣어서 숙성하기도 해요. 그런데 설탕 같은 경우에는 끓이지 않고 넣으면 입자가 덜 녹아서 단맛이 겉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 오직 미림만으로 은은한 단맛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정도 농도면 됐습니다. 이제 손질한 은대구살을 이 소스에 고루 묻혀서 숙성 그릇에 옮겨줄게요. 된장의 염도와 셰프의 취향에 따라 숙성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5시간 정도 숙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누룩곰팡이의 효소가 은대구의 단백질을 감칠맛 폭발하는 아미노산으로 싹 분해해 줄 겁니다. 은대구가 맛있어지는 숙성 시간 동안 함께 곁들일 가니쉬를 준비해 볼까요? 섬초를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섬초는 11월부터 3월 사이에만 먹을 수 있는 시금치인데요. 겨울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서 잎이 두껍고 단맛이 훨씬 강하죠. 은대구 조림 옆에 가니쉬로 어울립니다. 끓는 물에 소금 적당량 넣고 섬초를 딱 30초만 데쳐서 바로 얼음물에 식혀줍니다. 이제 섬초를 버무릴 양념을 만들 건데요. 먼저 물 500ml에 쌀식초 100ml, 코이구찌 간장 50ml, 설탕 50g을 넣어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준 다음 다시마 5g을 넣고 냉침합니다. 이렇게 냉침으로 우려내면 다시마 특유의 미끈한 식감 없이 깔끔한 감칠맛만 남거든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은은한 감칠맛이 도는 섬초 가니쉬 양념이 만들어집니다. 섬초는 물기를 꽉 짜준 다음 아까 만들어둔 다시마 냉침 소스에 담가 랩으로 덮고 반나절 절여줍니다. 이제 반나절 지난 섬초를 꺼내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보통 시금치는 줄기 끝부분을 자르는데 섬초는 이 부분이 정말 달아요. 식감도 있고요. 자르지 않고 그냥 갈게요. 김밥발에 엇갈리게 섬초를 깔고 단단하게 말아주고 좀 시간을 둡니다. 그럼 잘랐을 때 단면이 예쁘게 나와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플레이팅을 살립니다. 다음은 은대구 조림에 들어갈 속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먼저 우엉은 껍질을 완전히 벗기지 않고 칼날로 흙만 깨끗하게 털어줍니다. 껍질 바로 밑에 향이 다 몰려 있어서 벗겨버리면 아깝죠. 끓는 물에 데쳐서 양손으로 잡고 당겼을 때 말랑말랑하게 휘어지면 그때 꺼내서 바로 얼음물로 식혀주세요. 생강은 얇게 저며서 채 썰고 찬물에 담가서 맵기를 빼줍니다. 죽순도 준비해 줄게요. 이제 은대구를 뜨거운 물에 살짝 담그는 심호우리 작업을 해줄 겁니다.
모든 생선은 조림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갔다 빼주는 이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은 불순물을 정리하면서 잡내를 잡아주기 때문이죠. 80도 이상의 물에 은대구를 넣었다가 바로 꺼내서 얼음물에 담궈줍니다. 표면 단백질이 순간적으로 응고되면서 나중에 조릴 때 살이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조림에 대한 모든 재료 준비는 끝났고 조림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 재료는 사케 500ml, 미림 100ml, 코이구찌 100ml, 설탕 50g이에요. 냄비에 전부 넣고 단단한 재료부터 순서대로 넣어줄게요. 우엉, 죽순, 그리고 은대구. 20분간 졸여줍니다. 도미머리 조림처럼 많이 졸이지는 않을 거예요. 달짝지근한 소스가 저 기름진 은대구 속으로 스르륵 스며들면서 느끼함은 잡히고 그 고소함은 배가 되는 환상적인 밸런스가 만들어집니다. 조림이 다 됐습니다. 은대구를 꺼내서 올리고 죽순, 우엉, 섬초, 생강도 예쁘게 올려주고요. 위에 조림 국물을 위에 뿌려주면 은대구 조림 완성입니다. 완성된 조림 위에 식초에 절일 새콤한 섬초를 딱 올려서 한 젓가락 드셔보세요. 부드러움과 새콤한 아삭함이 너무 조화롭게 잘 어울린답니다. 자, 이제 대미를 장식할 은대구 솥밥입니다. 지방이 너무 많아서 수시로 지기 어렵고 과한 기름기로 샤리와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스시로는 질 수 없었던 은대구의 치명적인 단점이 솥밥으로 만들어지면 최고의 요리로 만들어집니다. 솥밥은 어차피 주걱으로 비벼서 먹어요. 살이 부드럽게 부서질 수 있도록 밥알과 고루 섞여서 더 맛있어집니다. 스시에서는 기름기가 산미를 압도했다면 솥밥에서는 그 기름이 뜸들이는 10분 동안 밥알 하나하나를 코팅해줍니다. 단점이 완성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스시가 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이유가 솥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마법처럼 전부 뒤집힙니다. 솥밥을 지을 때는 일반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다시마와 가쓰오부시로 첫 번째 우린 이지방 다시를 사용합니다. 1번 다시 300ml, 정순물 300ml 1대1 비율로 준비하고요. 간을 위해 코이구찌 간장을 준비하는데 그 양은 1번 다시와 정순물을 섞은 총 중량의 4%, 그러니까 600ml의 4%인 24ml를 준비해줍니다. 1번 다시로만 밥을 지으면 맛이 너무 강하거든요. 정순물로 희석해주면서 감칠맛만 은근하게 나게 밥을 지을 겁니다. 쌀 500g에 방금 만든 다시물 500ml를 넣고 취사를 시작합니다. 밥을 짓는 동안 솥밥에 넣을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먼저 실파의 녹색 부분을 썰어줍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이 썰어줄게요. 이거 많이 넣어야 나중에 비볐을 때 맛있습니다. 그리고 실파 흰 줄기도 조금 남겨둘 건데요. 이 줄기의 사용은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이지방 다시를 만들 때 나온 다시마도 채를 썰어주고 죽순이랑 초생강도 미리 준비해둡니다. 이제 아까 5시간 전에 숙성 들어간 은대구를 꺼내옵니다. 이렇게 미소에 숙성한 녀석이 사실 은대구 요리의 메인이죠. 깨끗한 물에 된장을 씻어줍니다. 된장에 숙성된 은대구의 살을 보세요. 삼투압작용으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 살결은 쫀쫀하게 응축됐고 누룩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한 덕분에 표면이 마치 호박부석처럼 투명하고 윤기나게 변했습니다. 해동지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주고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열이 충분히 올라왔을 때 은대구를 껍질이 바닥으로 가게 해서 올려줍니다. 이 기름에 구워지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맛있습니다. 껍질이 노릇하게 익을 정도가 되면 꺼내서 나머지 부분은 토치로 아브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은대구에 강한 열을 가하는 순간 은대구의 맛은 또 마법처럼 변하게 됩니다. 된장이 열을 만나면 캐러멜화가 일어나고 탄 것 같은 향이 올라오는데 이게 탄 게 아닙니다. 단백질과 당이 열합해서 만나 만들어내는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그리고 껍질 아래 꽉 차있던 지방이 열을 받아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심해 속 차가운 냉기를 버티려고 평생 모아온 것들이 불 앞에서 서서히 쏟아지는 순간이죠. 속이 70% 정도 익었을 때 멈춰줍니다. 나머지 30%는 쏟아내서 완성될 거거든요. 밥이 다 됐으면 뜸을 들일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솥뚜껑을 열고 빠르게 구워진 은대구와 썰어둔 실파 흰 부분을 넣어줍니다. 보통 일식에서는 실파 흰 부분을 사용을 안 하고 다 버리는데요. 이때 이 흰 부분을 넣어주면 재료도 버리지 않고 밥에 실파의 향이 확 스며들죠.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10분 기다려주세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생선향이 밥 속으로 배어들고 실파향은 솥안을 가득 채우고 솥이 머금은 잔열이 은대구의 나머지 30%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익힙니다. 껍질에서 흘러나온 육즙이 밥알 하나하나를 코팅하고 버터처럼 녹아내린 지방이 쌀알 사이로 스며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솥안에서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뚜껑을 열고 향을 입혀줬던 실파를 걷어내주고 아래쪽 밥을 잘 비비기 위해 구운 은대고도 잠깐 접시에 덜어둘게요. 이제 아까 썰어놓은 실파를 밥 위에 가득 깔아주고 채 썬 다시마, 죽순, 초생강을 흩뿌려줍니다. 밥 위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밑에 밥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줘도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뿌려주세요. 그 위에 은대구를 올려주면 돼요. 아, 이 군침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이거 진심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걱으로 섞어줄 건데요. 나무 주걱으로 살은 살리면서 누룽지가 섞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비벼줍니다. 은대구 솥밥 완성입니다. 어느 정도 드셨다면 여기에 녹차를 부어서 드시면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마법 같은 반전이 많았던 은대구를 활용한 마술쇼가 끝났습니다. 버터가 생선이 됐고 생선이 된장을 만났고 된장을 품은 생선이 불 위에 올랐고 불 위에 생선이 쏟아내서 밥이 됐어요.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낯선 생선에 고향 된장을 조심스럽게 발랐던 그 손짓이 지금 이 솥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름 하나로 운명이 바뀌고 된장 한 숟갈로 역사가 바뀐 생선. 은대구편 재밌으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재밌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하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더 맛있고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